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친구 소개를 받아서 예비 신부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인연으로 발전한 이후 12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저희 커플이 천생연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오래 만나온 만큼 저희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한두 번 정도 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를 잊지 못해 새 출발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사랑했던 탓인지 아무리 부정해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게 되면 인연이 아니라서 금방 다시 헤어지게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오히려 몇 번의 이별을 겪고 나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인지 큰 문제 없이 꾸준히 연인으로서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죠. 예비 신부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꿈꿔와서 그런지 굉장히 조신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욕하는 모습 한번 보인 적이 없었고, 누군가를 뒤에서 흉보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의범절과 노인공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예비 신부에 대한 믿음이 높았죠. 특히 예비 신부가 외동딸이다 보니 살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 줄 알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만 예비 신부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외동딸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끼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려는 예비 신부 부모님이었어요. 외동인데다가 딸이다 보니 예비 신부 부모님은 12년 동안 저녁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통금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조건 보고를 하도록 하셨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전화 한번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없었죠. 보수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를 예비 신부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연애 초반에는 왠지 모르는 서운함이 들어 이 문제로 종종 부딪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더군요. 예비 신부의 부모님은 연애를 하고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처음 뵙게 되었어요. 따로 집에 초대를 해주시거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데이트 후에 예비 신부를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죠.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약간 당황하신 듯 싶더니 집에 잠시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라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만남이 걱정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드셨으면 하는 게 있었기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부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비 신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예비 장모님께서 차를 내어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고, 두 분은 예비 신부가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이름이 이정훈이라고 했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네, 맞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만. 그럼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얼마나 되나?
아, 아직까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 아무리 초봉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 돈으로 우리 딸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예지 데려다 주러 집 앞까지 왔으니까 할 말도 있고 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지금까지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두고 봤지만 우리 딸이 어디가 못나서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나? 막말로 그 연봉에 미래의 선생님들 우리 딸이 가당하기나 하나? 지금 우리 딸이 조금 쉬고 싶다고 해서 휴학을 한 상태라 그렇지? 이제 조만간 선생님이 될 몸이야. 부모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봉을 받고 있어서 연봉이 좀 적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 프로젝트 참여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앞으로 연봉은 차차 오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 말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될 우리 딸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자격이 없어. 재벌가에서 선생님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데 애지중지 키워낸 우리 딸이 시집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재벌가로 시집갈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요. 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엄마가 다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도저히 안 되겠다. 예지 너는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아빠도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으니까 들어가서 부를 때까지 나오지도 마. 부모님 말이 곧 법인 예비 신부는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분위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연애 초반이라면 자존심 팍팍 긁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못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만난 지도 오래되었고 예비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예지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으신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도 100번 1000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은 둘 다 어린 나이이고 사회초년생이라서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 둘 미래에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믿고 자네에게 우리 예지를 맡기겠나? 집안이 좋기를 해? 아니면 직업이 삐까뻔쩍하기를 해? 지난번에 예지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이랑 자랐다던데. 그런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기는 했겠나? 아무리 아들은 아버지에게 많이 배운다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빴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크게 돕겠지.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 먹고 사는 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방치하며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관심 없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딸은 재벌가에 시집 보낼 생각이야. 자네 집처럼 가난한 곳에 시집 가면 애지중지 키워놓은 우리 딸 고생만 할 것이 뻔하니 그러니 생각이 있다면 우리 딸이랑 그만 정리하게.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자네도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가보지. 결국 저는 제대로 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예비신부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예비신부 부모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둘이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언젠가는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 기다려보기로 했죠.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온 이후에 저는 예비 신부를 더욱더 사랑해주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아껴주려고 했어요. 사실 저희 둘은 오랫동안 만나왔음에도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했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지 조심스러운 마음에 예비 신부가 저의 자취방에 놀러 오더라도 그냥 손만 잡고 잠을 자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신부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교사가 되었고 저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여 연봉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프로포즈를 했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비 신부는 저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주었죠. 그 이후 다시 한번 예비 신부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에 방문하기로 했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선물까지 구매해서 찾아갔어요. 이전에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 무조건 재벌집에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하셨던 말이 귀에 맴돌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처음 예비 신부 부모님을 만났을 때보다 상황이 좋아졌으니 저를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용기를 냈죠. 그러나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특히 예비 장모님은 딸이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지 기가 더 살아서 이놈을 또 집에 데리고 왔냐고 엄마 없는 자식과는 평생 상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모진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예비 장모님의 말에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예비 신부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일단은 화를 내지 않고 참았죠. 그리고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음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예비 신부는 집에서 단식 투쟁도 해보고 부모님을 설득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예비 신부 부모님이 내치셔도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선물도 구매해 보내드리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비 신부가 부모님 허락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니 그냥 몰래 해버리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몇 년간 예비 신부 부모님은 끝까지 재벌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연애를 한 지 1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주신 적이 없었던 예비 장모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고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통해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전과는 달리 많이 너그러워지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대하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당일날 퇴근 후 열일 제쳐두고 예비 신부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보니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 직접 저를 맞아주셨고 일하고 오느라 배고플 것 같아서 저녁밥을 차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비 신부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저녁을 차려주셨으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내주시는 차를 마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딸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림을 차리고 부모님을 평생 보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외동딸이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 하시며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12년이란 긴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예비 신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난 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신부 부모님은 상견례가 진행되자 다시 까탈스럽게 하나씩 걸고 넘어지더군요. 사돈도 이서방에게 들었겠지만 저희 딸 애지중지 키웠어요. 솔직히 저희 딸처럼 완벽한 사람이 이서방을 선택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져줄 수밖에 없네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예비 며느리가 외동딸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까우셨을 텐데 저희 아들과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맘 먹으셨을 텐데 앞으로 예지에게 잘해주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12년이나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단식 투쟁할 정도로 서로 좋아 죽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말리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준비 빠르게 해서 되는 대로 바로 식 올리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사돈. 예비 장모님은 상견례를 하시면서도 본인 딸은 대단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게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상견례까지 하면서 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지만 외동딸인데다가 나보다 좋은 직장인 교사이니 조금은 아까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웃으며 넘기려고 했어요. 혹시나 아버지께서 예비 신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미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놓아서 그런지 크게 티를 내지 않으시고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무사히 상견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예비 신부와 함께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부들이 가장 기대한다는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당연히 예비 신부도 이 과정을 가장 기대했었고 달력에 따로 표시를 해놓을 정도로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보는 것은 예비 신랑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비 신부는 그걸 꺼려하더군요.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던 날 제가 몇 시에 출발을 할 예정이냐고 데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예비 신부는 굳이 반차까지 써가면서 안 와도 된다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죠.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반을 가는데 실 안 따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도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그런데 예비 신부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더군요. 예비 신부는 뜬금없이 외국에서는 신랑에게 결혼식 전에 웨딩드레스를 안 보여주는 문화가 있는데 저에게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지나가다 들었던 내용이라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예비 신부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결혼식 대신 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결혼식 때 신비함을 계속 유지하다가 자신이 선택한 웨딩드레스를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다면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났으니 의미 있는 날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니 저도 예비 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죠. 다만 스몰 웨딩으로 스냅 사진 없이 결혼식만 진행하고 끝내자 했던 예비 신부였기에 저로서는 여러 가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니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신부의 의견에 따라 보고 싶어도 예식 전까지 꾹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고 저는 식장에 도착해서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예비 신부를 보게 되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는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전에 예비 신부와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신부 대기실을 나오게 되었고
손님들이 오시기 전 긴장도 풀 겸 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예비 신부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도와주는 웨딩 도우미 분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결혼식 도우미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먼저 말을 걸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은 감사 인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애 아빠가 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우, 신혼생활 좀 즐기고 가시지. 뭐가 급하다고 애를 먼저 가졌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애 아빠가 된다니요. 혹시 오늘 2시에 예식하는 김예지 신부 담당해 주시는 도우미 분이 아니신 건가요? 아, 제가 김예지 신부 담당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아, 그런데 아기 가진 거 모르시고 계셨어요? 저는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보니까 신부님 임신하셨던데요? 그럼 신부님만 알고 계셨던 건가? 아이, 뭐 어찌됐건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오늘 제가 더 신경 써서 신부님 모시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도우미님이 아기 가졌다고 착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임신을 한 것이 맞나요? 예비 신부도 임신했다는 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제가 신부님들을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일한 지 벌써 15년 차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애가 셋이나 있는데 설마 여자 임신한 것을 모를까? 누가 봐도 임신한 것이 티가 나는데. 하긴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우리 남편도 내가 말하기 전까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신부님이 이벤트를 하려고 얘기를 안 했나 본데 원래 여자들 임신하면 요 아랫배가 볼록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입덧을 하는지 헛구역질도 몇 번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헛구역질을 했다고요? 네, 직접 신부님한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웨딩 도우미 분한테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화가 나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예비 신부를 찾아가게 되었죠. 대기실에 도착해보니 마침 제 여동생도 와서 인사를 건네고 있더군요. 신부 대기실 입구에 도착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저를 발견하고는 거기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뭐야, 오빠 아까 손님들한테 인사한다고 나가지 않았어? 인사하기도 바쁠 텐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설마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보고 싶다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화장실에 가려다가 웨딩 도우미 분을 만났는데 당신이 임신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랫배가 볼록 나와 있고 아까 입덧하는 사람처럼 헛구역질도 했다던데. 너 정말 임신이라도 한 거야? 뭐라고? 아, 오빠 미쳤어? 내가 임신은 무슨...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누가 들을까 무섭다. 아랫배 나오는 건 여자들 살 붙으면 다 그런 거고 오늘 하루 종일 긴장을 해서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 한 거야. 그리고 웨딩 도우미 분이 뭘 알아서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 그 사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너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 웨딩 도우미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득 볼 게 없는데 굳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서 해? 어떻게 나랑은 손만 잡고 있던 애가 임신을 하냐고, 어? 오빠는 지금 내가 하는 말보다 웨딩 도우미 말을 믿는 거야? 우리 자그마치 12년을 만났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어떻게 오빠를 두고 임신을 하냐고. 예비 신부는 저의 추궁에 울먹이며 난리를 치더군요. 제 동생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된 이야기냐고 하면서 황당해했고
예비 신부의 난리통에 예비 장모님과 웨딩 도우미가 급하게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예비 장모님은 힘들게 결혼 허락해줬더니 왜 기분 좋은 예식날 이 난리를 피우냐면서 얼른 예비 신부를 달래주라고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힌 상황에서 예비 장모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예비 신부에게 임신을 한 것이 맞냐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죠. 그랬더니 예비 장모님은 지금 본인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듣고 이러냐고 물어봤고 저는 옆에 계시는 웨딩 도우미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노발대발하면서 웨딩 도우미한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쪽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맞는 거예요? 당신이 대체 뭘 알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당신 상사 어딨어? 내가 당장 그 회사랑 그쪽 싸잡아 고소할 거야. 뭐라고요? 고소라니요. 나도 억울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여자로서 임신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도 있지만 제가 본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황당하죠. 당신이 뭘 봤는데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고 확신을 하는데 신부님 아까 샵에서 식장까지 차 타고 오면서 초음파 사진 보셨잖아요. 저 그 모습 옆에서 다 봤어요. 저는 웨딩 도우미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죠. 웨딩 도우미 말을 듣고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예비 신부의 가방을 뒤적거려서 핸드폰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앨범 한번 보자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예비 신부는 죽어도 핸드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예비 신부의 행동을 보니 어차피 휴대폰 잠금 번호를 풀어줄 것 같지 않아서 잡고 있던 휴대폰을 주고 예비 신부의 배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웨딩 도우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이 찌면 배 전체가 나와야 정상인데 정말 아랫배만 나온 것을 보니 진짜 임신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예비 신부의 배에 손을 대자 예비 장모님은 어디 남의 딸 몸에 함부로 손을 대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미 화가 많이 났던 저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고 보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는 다 보게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배에 손을 대는 게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를 했죠. 예비 장모님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밖으로 뛰어나갔던 동생이 급하게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사왔다고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정확히 확인을 해보라면서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그러자 웨딩 도우미도 신부 엄마가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일에 연루되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얼른 테스트기 주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예비 신부와 예비 장모의 낯빛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이쯤에서 진실을 밝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예비 신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무모하게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죠. 예비 신부는 임신 테스트기 정확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높지도 않고 아침 첫 소변을 받아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가까워졌는데 어차피 지금 테스트기를 해봐야 오류만 나올 뿐이라고 내일 직접 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예비 신부를 보면서 이 사람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부가 왜 굳이 내일 해서 보여주겠다고 그러는지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조작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예비 장모라는 사람은
예비 신부의 말에 동조를 하더군요. 예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벗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상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면서 일단 예식을 올리고 생각하자고 했어요. 정말 두 모녀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비 신부의 말에 웨딩 도우미 분도 황당하셨는지 결국 한 소리 하시더군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데 참다가 한마디 한다고 하시면서 첫 소변으로 하면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뿐이지 오해한다고 오류가 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예식 시간이 남았으니 테스트기 사용할 수 있게 웨딩드레스 잡아주고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화장실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죠. 두 모녀의 미심쩍은 행동과 말 때문에 신부 대기실에 있는 모두가 눈치를 채버렸고 저는 테스트기 정확도가 떨어져서 믿을 수 없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되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부는 의자에 본드를 발랐는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예비 신부에게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예비 신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예비 장모님은 그제야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따로 얘기하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일단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전쟁터 같았던 신부 대기실이 조용해졌고 두 모녀는 그제야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임신한 지 8주가 넘었고 병원에 가서 직접 눈으로 아기가 생긴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저에게 아기 가진 것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어놓더군요. 제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어차피 아이 아빠는 저라고 하면서 굳이 임신한 것을 아기 아빠한테 숨길 필요가 있냐는 헛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예비 신부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붙잡고 우리 두 사람 12년 동안 만나오면서 손만 잡고 다니지 않았냐. 진한 스킨십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애 아빠가 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왕 아기가 생겼고 손님 모셔놓고 결혼식까지 하는 마당에 그냥 애 아빠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난리를 치더군요. 옆에서 예비 장모님도 애가 아기 가진 것을 몰랐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시켰을 거라고 하면서 예비 신부가 아이를 가져 사위를 받아줬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모녀의 이야기에 황당해서 저는 대체 애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데 임신하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기를 가지고 나서 소식을 알리니까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의 새끼 키울 생각 없으니 그 남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든 아니면 혼자 책임지고 키우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예비 신부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울며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끝까지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자기 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 여자 제대로 관리 안 한 제 탓이 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결혼식을 보기 위해 식장에 온 하객들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파혼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냥 축의금 다시 받아서 돌아가시라고 했죠. 뒤늦게 예비 신부도 쫓아와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비 장모와 장인은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 또한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성을 잃었고 곧바로 손을 올린 예비 장모의 손목을 잡아 내팽개쳤죠. 아줌마, 여태껏 고이 키운 외동딸이 잘나서 아깝다며 내 자존심을 짓밟아왔으면서 당신 딸 관리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임신까지 하고 다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손을 올리냐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요? 너 말 다 했어? 너 같은 놈한테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 넘기는 게 얼마나 아까웠는데? 결혼도 겨우 허락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거참 아쉽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임신시킨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저한테 미혼부 가정에서 커서 결혼 못 시킨다고 했는데 똑같은 입장 되어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당신 딸이 낳을 아이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텐데 어쩌냐고요. 뭐라고? 야, 넌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의 아버지는 최소한 인생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김예지, 애는 딴 놈이랑 가져놓고 결혼은 나랑 하려고 했냐? 오늘 내가 웨딩 도우미한테 듣지 못했으면 허니문으로 애 가졌다고 거짓말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지? 그리고 뭐? 네가 밖에서 가져온 애를 내 아이로 키우는 게 뭐가 어렵냐고? 너 그게 예비 신랑한테 할 말이냐? 진짜 그만해. 사람들 많은 데서 뭐 하는 거야? 웨딩 도우미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 애기 없어서 입양도 하는데 본인 핏줄 아니라고 진짜 너무하네. 뭐라고? 야,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학부모들도 너 이렇게 난잡한 거 알기는 하냐? 나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안 끝내. 이번 일에 대해 니네 학교에 가서 다 말하고 개망신 줄 거야. 너는 진짜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애야. 알아? 예비 신부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날 대로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반드시 학교와 교육청에 고발을 넣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황을 마무리하고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따로 가서 예비 신부의 실체를 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객으로 동료 교사들이 와서 제가 폭로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되어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비 신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놈 하나를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비 신부의 소문 몇 개를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아서 그동안 말을 안 꺼냈는데 이미 제가 파혼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하더군요. 친구 이야기에 따르면 예비 신부는 저랑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아주 더럽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토요일이면 다음날 교회를 가야 한다고 데이트를 못해서 아쉽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토요일 밤마다 클럽이며 술집까지 순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여자 선배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비 신부와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예비 신부가 원래는 성격이 괴팍하고 막무가내인데다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마음에 드는 것은 무조건 사야 되고 본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아주 난리가 나서 아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예비 장모 장인어른은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많이 시켰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예비 신부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무려 12년이란 시간 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이런 여자랑 헤어지길 잘했다면서 예비 신부는 두 얼굴이 아닌 100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무섭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사람이랑 12년을 만나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런 사람이란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바보 같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의 실체를 결혼식 전에 확인하고 파혼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씁쓸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바라보던 친구가 이미 이야기한 김에 속 시원하라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장에 예비 장인어른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장이 왔었는데 제가 식장에서 예비 신부의 실체를 알리게 되면서 그 상황을 모두 지켜봤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가 저에게 손을 올리고 폭언 및 욕설까지 퍼붓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사람이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학기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 대학교 소식을 알려준 친구놈이 그곳을 졸업한 곳이라서 소문을 금방 듣게 되었는데 이미 예비 장인에 대한 소문이 다른 학교까지 다 퍼졌을 것이라며 절대 그 사람이 다시 교수로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군요. 12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이런 식으로 떠나보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워낙 예비 처가에서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더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예비 신부 놀래켜주려고 따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난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나서 지금보다 더 큰 회사에서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러나 파혼도 했는데 이제 고민할 이유는 없겠죠. 예비 처가에서 돈 못 번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연봉을 2배나 더 주겠다고 했으니 이 소식을 들으면 배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제 부족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